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오늘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오늘 투표를 우리 시대의 시험이라고 규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오늘은 독립의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투표 역시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권자 6명이 참여한 이 지역 투표에서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4대2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앞서 두 후보는 어젯밤 늦게까지 막판 선거운동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를 마치며 자신에게 투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시건주 유세에서 자신의 승리는 미국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최종 선출되기 위해서는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가 차기 총리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시급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자신이 새 총리를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차후 권한 부여에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4개월간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2,300여 명을 사살했으며, 이에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비난을 가하자 미국과의 방위 협정을 단절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위협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오늘 미군 주둔을 허용한 지난 2014년 방위 협정을 포함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헝가리 의회가 난민 수용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의회와 당국의 승인 없이도 헝가리 내에 난민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헌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헌 발의안은 의회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야당으로부터 단 한 표의 지지를 더 얻지 못해 결국 정족수의 2표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달 2일 실시된 유럽연합 난민 강제 할당제에 대한 국민 찬반 투표에서 98%가 반대표를 던진 뒤 헌법 개정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너무 저조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 인근에서 참수당한 시신 100여 구가 발견됐다고 이라크 당국이 밝혔습니다. 서방과 쿠르드족 언론들은 숨진 사람들이 민간인들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경찰 대변인은 시신이 모술 도심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함말 알릴 외곽에 있는 한 농업대학교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집단 학살에 관한 조사와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전문가들이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모술을 탈출한 민간인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오늘 폭탄 테러가 발생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인도 평화유지군 병사 32명이 다쳤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콩고 서부 고마 지역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평화유지군 병사들을 겨냥했습니다. 인근 이슬람 사원 성직자는 로이터 통신에 폭발음과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갔다며 3명의 평화유지군 병사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콩고에서는 수십 개의 무장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I do want to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not just some. Hillary Clinton is being protected by a totally rigged.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 윤곽은 미 동부 시간으로 8일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정부가 직면하게 될 중대한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이 안심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투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당선인 윤곽은 미 동부 시간으로 8일 자정쯤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일 0시 뉴햄프셔주 북부의 딕스빌 로치에서 첫 투표가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오전 5시부터 동부를 시작으로 시차에 따라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투표일을 하루 앞둔 7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각각 4개 주와 5개 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마지막 강행군을 벌였습니다. I do want to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not just some, not just the people who support me and vote for me. I want to be president. 클린턴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주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공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까지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Hillary Clinton is being protected by a totally rigged system. And now it's up to the American.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부패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확장하고 대외 문제에 필요한 개입을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 관계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I would speak to him. I have no problem with. 트럼프 후보는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고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nd we do have to try to get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o work with us to do everything we can to confine and constrain. 클린턴 후보는 또 영내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6시부터 투표가 마감되고 나면 각 주별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당선인 윤곽은 8일 밤 11시에서 9일 오전 1시 사이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직접 선거가 아닌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 상원의원 수 100명,
워싱턴 DC에 배정된 3명을 합친 총 538명으로 이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미국의 새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전임자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될 정도로 고도화됐기 때문인데요. 차기 행정부가 풀어야 할 대북 과제는 무엇인지 백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은 4년 전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북한을 상대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4년 새 지금까지 5차례 핵실험 가운데 3번을 감행했고 이 기간 중 2차례 장거리 로켓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단순히 불량국가나 악의 축이란 분류를 넘어 미국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무엇보다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가정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핵 전문가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찌감치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They've had plenty of time to miniaturize and then think through how they would put a warhead on a ballistic missile. 북한은 그동안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역량을 갖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그런 기술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본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진단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어 미 차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입니다. But nevertheless, we ascribe to them the capability to launch a missile that would have a weapon on it that potentially. 클래퍼 국장은 지난달 25일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재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최대 2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4년 뒤엔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차기 미 행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위협입니다.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놓은 미 랜드 연구소는 특히 북한이 2020에서 2025년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공격할 타격용으로 보고 대비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실험을 미국과의 대화로 가기 위한 주의 끌기용으로 보는 건 이제 무책임한 분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We used to think they wanted attention, and that's why they did these sorts of things. And that's clearly not what we're talking about anymore. 북한은 살아남을 수 있는 핵 억제력을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입증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은 전임자가 마주하지 않은 수준의 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제이미 미식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의 지난달 발언은 이처럼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를 쏠 미사일 능력을 갖춰가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역량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등 빠르게 다각화되고 있는 공격수단에 전방위 대처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미국 선거 전후로 긴장을 높이고 심지어 새 행정부 초기에 핵실험을 감행했던 전례로 볼 때 차기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북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이 북한 위협의 우선순위를 높여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진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인식이 언제든 정부로 복귀할 수 있는 미 전직 관리들 사이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로버트 하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입니다. I think the next U.S. administration has got to put the North Korean threat near the top of its agenda.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점검한 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을 백지 상태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군사적 위협 외에 미 차기 행정부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북한 관련 도전 과제는 미국인 억류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엔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수감돼 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김 씨는 국가전복 음모와 간첩 혐의로 10년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토르켈 스티에른레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는 최근 BOA에 억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거의 매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constantly working almost on a daily basis with these cases. So it's really high on our agenda. 하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 7월 미 정부의 제재 조치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억류 미국인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국민 보호 최우선 원칙에 따라 북한과 석방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 미국 차기 정부로선 고민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지난 7월 미북 간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을 차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8월엔 뉴욕에 주재하는 북한 고위 외교 당국자가 소통이 실제로 끊겼다고 확인해 당국 간 억류 문제 논의는 더욱 제한됐습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 발굴을 재개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다가 2005년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발굴팀의 안전 우려를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지난 2011년 10월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다시 합의했지만 미 국방부는 2012년 3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이유로 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이 유해 발굴 중단의 이유이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데다 더욱 예측이 어려워진 북한을 맞닥뜨리게 된 미 차기 행정부가 63년간 이어진 냉전을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또 미국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불법 거래 기술은 여전히 정교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벨퍼 센터의 존박 연구원은 7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 기업의 대북 불법 거래 근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Looking at these areas where the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to fully explore their domestic tools in terms of what they're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국내 차원에서 대북 불법 거래 근절과 관련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추가로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박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이미 이들 중국 기업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는 중요도에 있어서 두 번째이며 협력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존박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대화가 첫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이후 실무진들이 투입되는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짐 월시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제재 단속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차기 행정부에 제시했습니다. On our recommendations that we need to bolster our embassy staff with people from Treasury or FBI or whatever. It's also been a money 미 재무부와 연방수사국 FBI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미 대사관 등에 배치하고 제재 단속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또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시 연구원은 이란에 대한 제재의 경우 미국 정부가 담당 요원들의 이란어 교육 예산을 배정했지만 한국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존박 연구원과 월시 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북한 제재 관련 보고서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 무역업체에 근무했던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의 불법 무기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중국인 중개인들을 더 고용해 불법 거래가 더 정교해지는 역효과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역회사 직원들의 중국 내 체류 인력과 거점을 늘려 효율을 높이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의 상거래망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을 불법 물품 조달 경로로 활용하는 횟수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북한으로서는 안심할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한이 안심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며 만약 북한이 미국이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미국으로선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한국 안보는 한국이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트럼프 후보가 자신들의 안보에 위해를 덜 가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후보라고 해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건너는 상황으로 가면 눈뜨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면서도 권력을 장악한 보스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돌출 발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6월 기고 형식의 글에서 힐러리 후보를 우둔한 사람으로 트럼프 후보는 현명한 정치인으로 표현하며 트럼프 후보를 두둔했습니다. 또 지난 9월 북한을 방문한 후쿠다 게이스케 일본 주간 동양 경제 편집위원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나 공적 기관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힐러리는 한미동맹은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한미동맹은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도 가격 안 맞으면 뺄 수 있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트럼프가 훨씬 쉬운 거죠. 이간질시키기도 훨씬 더 쉽고 트럼프가 힐러리보다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동맹국을 중시하는 정강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북 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대북 정책에서 정책적인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북한의 핵 능력도 상당히 고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서더라도 결국 큰 그림에서 대북 정책의 새로운 정책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들은 북한도 이런 사정을 간파하고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바락 오바마 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구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한 북한이라는 유산을 다음 행정부에 넘겨주게 됐다며 오바마 정권의 패배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분석입니다.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역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대선을 바라보고 있고 북한이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일각에서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마스 벤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오늘 서울사이버대학에서 미한 동맹 강화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미한 동맹은 한반도를 통일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으로 동맹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북한이 올 들어 2차례 핵실험과 24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한 동맹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한강 북쪽 기지를 폐쇄하고 병력을 평택과 대구,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시설이 완성되면 미군의 해외 기지 가운데 최고의 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 내륙에 침투해서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영국 세 나라 공군도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군 당국이 유사시 헬기를 이용해 북한 내륙 깊숙한 곳에 특수부대 병력을 침투시키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사시 항공기를 이용해 적 후방 지역에 특수부대 병력을 침투시켜 북한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하고 거점을 점령해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훈련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8일 남한강과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이 같은 미한연합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8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적의 중요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방어선을 무력화하고 결정적인 목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주한미군 2항공여단의 헬기 6대를 비롯해 한국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코브라 헬기 등 14대, 장병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충청북도 충주 남한강 일대에서 공중 강습 병력을 태운 미한 양국 헬기가 가상의 적진으로 침투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목표 지점에 착륙한 뒤 대규모 공세에 나선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 같은 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승리로 이끌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 의미도 있고 또 응징의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해서 군사적으로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호국 훈련의 일부로 주한미군과 함께 육해 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군 당국은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과 한국, 영국 등 3국 공군이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첫 연합 공군 훈련, 무적의 방패 훈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한반도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공중 전투 기동 훈련으로 미 공군의 F-16,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 등이 투입됩니다. 영국의 타이푼은 유럽을 대표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최고 속도가 음속 2에 달하며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루스를 포함한 정밀 유도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3국 공군은 가상의 적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하는 훈련을 비롯해 대량으로 공격해오는 적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연습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사상 첫 미한형 3국 공군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에 대한 침략적인 군사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불법이라는 러시아의 비판에 대해 미 국무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방편이라면서 앞으로도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애나 리첼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최근 러시아 외교관리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비판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아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3일 북한 주요 매체와 회견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16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독자 제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행정명령이 2705에 명시된 특정 의무와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부관리 17명과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런 조치들은 미국의 기존 제재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 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며 포갑적인 행동과 정책을 겨냥할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added to our existing sanctions authorities, providing further tools to target North Korea's ongoing violations of its 또 이는 international 북한에 obligations. 지속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의지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비용을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and the global community will not tolerate North Korea's illicit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ctivities, and we will continue to impose costs.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취할 옵션을 묻는 질문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 데 중국이 나서줄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게 가능한 길은 비핵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깨달았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볼 때까지 중국의 고유의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당국의 재난 대응이 빨라졌다는 인도주의 지원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과 국제 민간 단체들과 20여 년 동안 협력해온 결과라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큰 역할을 맡았던 빅터 슈 전 월드비전 북한 담당 국장. 현재 타이완 기독장로교단의 부총서기로 일하는 빅터 슈 전 국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함경북도 홍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국제 기독교계의 최대 연합기구 중 하나인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온 대표단으로 9월 24일에서 29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것입니다. 빅터 슈 부총서기는 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평양 방문 중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강명철 위원장과 이정로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대 부위원장 등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독교 단체 간 교류가 주 목적이었지만 면담 도중 북한 당국자들이 함경북도 홍수 문제를 먼저 꺼냈다고 빅터 슈 부총서기는 전했습니다. It wasn't that explicit. What they did was to describe what the typhoon did. So they gave us, the figures. 북한 당국자들이 명시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60년 만에 최악의 사태라면서 사상자와 이재민, 파괴된 가옥의 숫자 등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5년 북한의 큰물 피해 이후 기독교 구호단체인 처치 월드 서비스 소속으로 대북 지원 활동을 시작한 빅터 슈 부총서기는 과거에 비해서 북한 당국의 재난 대응이 신속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치화했다는 것입니다. Actually sought international assistance, especially through the United Nations. So they were always not too good about these things in the past. But 빅터 슈 부총서기는 또 북한이 특히 유엔을 통해 국제 지원을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며 과거에는 이런 대응이 미흡했지만 20여 년간 유엔과 국제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하며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빅터 슈 부총서기는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온이 10월 초 공식 대북 지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 세계 107개국 230개 교단을 통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빅터 슈 부총서기는 북한 측이 기독교계의 계속된 지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80년대부터 평양을 30차례 이상 방문한 빅터 슈 부총서기는 최근 평양의 외관이 놀랍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번 방문은 200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There are many modern-looking buildings.
and you can tell that some of the old buildings have been spruced up. And new architectural design. This is also very, very impressive. 빅터 슈 부총서기는 평양에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일부 오래된 건물들은 새롭게 재건축됐다며 하늘색, 연두색 등으로 칠해지고 둥근 지붕 혹은 방첨탑 모양으로 지어진 새로운 설계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슈 부총서기는 평양 외관과 관련해 두 눈을 크게 뜰 만큼 놀라운, 인상 깊은, 굉장히 멋진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 방문했던 만경대 혁명학원, 국제친섬 전람관, 향산호텔 등이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개장한 평양중앙동물원 내 자연사 박물관은 미국 뉴욕의 박물관과 비견될 만큼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빅터 슈 부총서기는 평양거리 시민들의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전화를 갖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과 옥수수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세계식량계회 WFP가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대치일 뿐 아니라 300g을 분배했던 3분기에 비해 27%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은 370g, 4월부터 6월까지는 360g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이전에도 가을 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과 9월 급격히 감소하고 가을 추수가 진행되는 10월 이후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이후 쌀과 옥수수, 콩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식량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은 물론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수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들의 모습 방송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세계는 지금 마련했습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통령 선거 운동 그 과정 저희들이 쭉 전해드렸는데 그동안 네.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전 0시 미국 동쪽 끝에 있는 뉴햄프셔주 최북단 산골 마을인 딕스빌 노치에서 첫 투표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인구 12명의 올해 등록 유권자가 10명인 이 마을에 0시 투표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새로운 백악관 주인을 뽑기 위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예. 딕스빌 노치에서는 이미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표를 얻으면서 2표를 얻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예. 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요. 태평양 한가운데 또 하와이주도 있기 때문에 최대 6시간의 시차가 나는데요. 그래서 투표 시작 시간도 주마다 좀 다릅니다. 예. 보통 오전 6시에 시작하는데 버몬트주는 5시, 또 메릴랜드주는 7시입니다. 예. 아침부터 투표 열기가 뜨거운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이른바 경합주에 투표자가 몰리고 예. 있습니다. 투표일에 앞서서 미리 이제 투표를 하는 조기 투표, 조기 투표를 한 유권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의 네. 한 40% 정도 됐다라는 그런 집계도 나왔는데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 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지금 막판까지 투표 활동에 열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어제 각각 4개 주와 5개 주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벌였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유세를 하면서 희망과 포용, 관대한 미국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예. 특히 미국 독립선언문이 작성된 필라델피아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하고 처음으로 대규모 공동 유세를 벌이면서 선거 전에 마지막을 예. 장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공격적인 유세 전략을 지속했는데요. 예. 백악관으로 가기 위해 모두 이겨야 하는 이 플로리다 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햄프셔, 미시간 이렇게 5개 주를 이날 한꺼번에 돌면서 가는 곳마다 이 워싱턴의 기득권을 뒤집고 조작된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모든 게 미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변화를 바란다면 공화당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에게 투표해달라면서 이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두 후보가 오늘 모두 뉴욕에서 투표를 하고요. 오늘 저녁 뉴욕 맨하튼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인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이 유리로 만들어진 천장이 유명한 곳이죠. 제피츠 컨벤션 센터에서 미국의 마지막 유리 천장,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 여성이 겪는 그 불평등을 상징하는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서 지지자들하고 모일 예정이고요. 예.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이 있는 곳에서 한 3km쯤 떨어진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이 선거 결과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예. 선거 결과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CNN 방송은요, 이 동부 시간으로 오후 7시에서 8시에 발표되는 주요 경합주 3곳의 출구 조사 결과가 대선 개표가 오래 걸릴지 아닐지 여부를 결정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예. 주요 경합주가 이 동부 지역에 몰려 있어서 9시부터 한 30분 간격으로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의 출구 조사가 연이어 발표되기 때문인데 예. 이 세 주에만 총 67명의 선거인단이 달려있는 데다가요. 1960년 이후에 이 세 곳 중에 2곳에서 이기지 못한 후보는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 클린턴이 박빙인 이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후에 오하이오를 가져가면 승부가 조기에 끝날 수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중서부 경합주의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예. 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승부가 계속될 걸로 예. 전망됩니다. 일단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여기 개표 그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게 뭐 오랫동안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될지 아닐지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네. 근데 이 경합주 가운데서도 그 개표 초반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경합주 중에서도 29명의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달려있는 이 플로리다주인데요. 오후 9시에 출구 조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가장 먼저 투표를 마감하는 켄터키와 인디애나의 출구 조사가 이보다 앞선 8시에 나오지만 두 지역 모두 일찌감치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예.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플로리다는 지난 7월 이후에 두 후보가 역전과 재역전을 반복했던 곳이고 최종 지지율도 트럼프가 고작 0.2%포인트 앞서고 있어서 지금 예. 판세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플로리다가 두 후보 모두한테 승리의 발판이 되는 이유가 되겠죠. 예. 자,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주가 이제 경합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하이오주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 오하이오주 여론조사에서는요, 트럼프 후보가 1에서 한 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하고 오하이오를 모두 가져가서 선거인당 47명을 추가할 경우에 클린턴 후보를 단숨에 따라잡게 돼서 펜실베니아와 중서부 경합주인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바다의 결과가 중요해집니다. 예. 특히 이 서부 경합주의 선거인단이 6명에서 9명에 불과해서요. 주 개표 결과에 따라서 판세가 뒤집어지는 혼전이 또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경우 55명의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달린 캘리포니아의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가 돼서나 최종 승부가 갈리게 되죠. 예. 지금 이제 출구조사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어서 이게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투표를 하고 나온 유권자들한테 그 밖에서 누구를 찍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 결과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투표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 이건 추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ABC 방송의 최신 조사에서는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47% 지지율로 43%에 그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4%포인트 앞섰고요. 예. 블룸버그 통신 조사에서는 이 44%를 얻은 클린턴 후보가 41%의 트럼프 후보를 3%포인트 차로 이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투표 결과와 사전 투표를 합산해서 미국 전체 선거인당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당선이 되는 건데요. 예. 주마다 다른 선거인단 수를 각 후보 지지 성향에 대입을 해보면 대체적인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5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을 상징하는 이 파란색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예. 이 밖에 오레건, 워싱턴주, 뉴멕시코, 일리노이 등 블루 스테이트의 선거인단 수를 합하면 227명이고요. 선거인단 수 38명의 텍사스를 비롯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이 레드 스테이트 선거인단을 모두 합치면 191명으로 현재 구도 클린턴 227명 대 트럼프 191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후보의 공약, 정책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공약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예. 클린턴 측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또 트럼프 진영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나중에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예. 이슬람 신도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또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클린턴 후보는 포괄적 이민 개혁을 통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예. 트럼프 후보는 불법 체류자는 자기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거듭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복지 분야 현안이죠. 의료 개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바마 케어라든가 또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가 분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던 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정책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역점을 둔 대외 정책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인데요. 예.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국제 부범인데 미국이 주도해서 이달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취임 즉시 이를 무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후보는 그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클린턴 후보는 부자 증세와 규제 강화를 들고 나와서 확연히 대조됩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와 기업 또는 단체가 내는 법인세 모두 크게 내릴 계획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현재 7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3구간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최고 세율인 35%인 법인세는 15% 등으로 낮춥니다. 예.
자, 반면에 클린턴 후보는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4% 할증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예. 또 법인세 회피를 위해서 본사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출국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 두 후보가 극명하게 차이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그래도 양측이 좀 가장 비슷한 공약 이런 분야도 있습니까? 네, 두 후보 모두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추가 제재 등을 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인식이 같은데요. 예. 클린턴 측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 위에서 제재 조치를 추가하는 등 압박을 더해 나가겠다는 쪽인데 트럼프 진영은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독서를 거듭하는 등 거칠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유지 강화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클린턴 진영은 그 철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트럼프 후보는 안보 무임 승차론을 내세우면서 주한 미군 유지 비용 분담금을 한국 쪽에 더 내도록 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는 지금은 미국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두 후보의 공약 차이점 그리고 또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장혜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고 차츰 낮아지다가 그 밖의 예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대체로 맑고 오전 들어서 일부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 6도, 안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5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0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0도 등으로 지금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아침 기온도 영하를 밑돌고 있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6도, 용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7도, 신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맑은 가운데 기온은 낮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 장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1도고요. 해산과 풍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오전에는 3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 들어서 3m 아래로 다소 낮아집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5m 아래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오늘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오늘 투표를 우리 시대의 시험이라고 규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오늘은 독립의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투표 역시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권자 6명이 참여한 이 지역 투표에서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4대2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앞서 두 후보는 어젯밤 늦게까지 막판 선거운동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를 마치며 자신에게 투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시건주 유세에서 자신의 승리는 미국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최종 선출되기 위해서는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가 차기 총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시급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자신이 새 총리를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차후 권한 부여에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4개월간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2,300여 명을 사살했으며 이에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비난을 가하자 미국과의 방위 협정을 단절하고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위협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오늘 미군 주둔을 허용한 지난 2014년 방위협정을 포함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리 총리는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 간 경제협력 방안에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이 큰 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곳은 농업과 사회 기반 시설, 석유나 가스 개발 등에서 국제 간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극동지역 규모는 600만 제곱킬로미터로 러시아 전체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철광석, 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들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난민 수용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의회와 당국의 승인 없이도 헝가리 내에 난민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헌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헌 발의안은 의회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달 실시된 유럽연합 난민 강제 할당제에 대한 국민 찬반 투표에서 98%가 반대표를 던진 뒤 헌법 개정을 제안했었습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 인근에서 참수당한 시신 100여 구가 발견됐다고 이라크 당국이 밝혔습니다. 서방과 쿠르드족 언론들은 숨진 사람들이 민간인들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경찰 대변인은 시신이 모술 도심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함말 알-알릴 외곽에 있는 한 농업대학교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집단 학살에 관한 조사와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전문가들이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